과전법에 대해서 다음은 과전법 시행과 그에 따른 변화 얘기인데 가나다라의 설명 중에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어. 관리들은 녹봉만을 받게 된다. 문제에 대해서 관리들은 녹봉만을 받게 된다에 대해서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과정법의 시행과 그리고 변화래. 과정법이 변해가는 얘기야. 직전법 뭐 이렇게 과정법 안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관리들은 녹봉만을 받게 된다. 이건 16세기 명종 때 뭔 소리야? 직전법 폐지 얘기야. 그래서 품위유지비인 수조권도 받다가 녹봉만 16세기 직전법 폐지.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줬다. 이건 세조의 직전법이야. 지방관청이 과전에서 조세를 거두어 관리한테 나눠주게 되었다. 이걸 일컬어 관수, 관급이라고 그러지. 정의왕후 윤씨, 세조의 왕비가 한 거야. 성종 때. 경기지방에 한정하여 전 현직관리에게 과전을 지급하고 관리가 죽으면 반납하도록 하였다. 죽으면 과전법 이랬지. 원래 토지는 퇴직시 반납인데 이 과전법은 예외적으로 사후 반납이야. 죽어서 반납이야. 자, 그거에 관한 설명인데 먼저 즉 직전법 폐지와 관련해서 관리 수조권을 통한 토지 지배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 되는가? 되지. 이걸 뭐라 그래? 수조권 소멸. 이런다고. 수조권이 사라졌다. 토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수조권이 사라지게 돼. 맞네. 나머지가 다 틀려야 돼. 관리가 수조권을 남용하는 폐단이 시정되게 되었다. 나란 직전법이지. 직전법은 관리가 수조권을 남용하는 폐단이 사라지게 됐다. 그렇지는 않아. 그대로 수조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관수관급에 대해서 토지 부족으로 인하여 세조 때 시제했다. 아니고 성종 때야. 토지 부족으로 인하여 세조 때 시제했다는 것은 직전법에 관한 설명이야. 과전법에 대해서 수신전, 휴량전 등을 폐지하였다. 이것도 직전법이야. 수신전, 부인에게, 휴량전,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그렇다고. 그래서 합당한 건 1번 문항 하나야. 다음 문제 4. 가에 들어갈 세종 때 사원부 종이품이었던 대사원을 지낸 관리 갑이 아내와 아들 한 명이 있다. 갑이 사망하자 국가는 그 다음에 들어갈 얘기야. 종이품 관리야. 기억, 지급된 과전을 회수하여야 한다. 세종 때. 되는가? 되죠. 니은 아내에게 수신전을 준다. 되는가? 되지. 원칙은 회수야. 그런데 그대로 아내한테 현실적으로 넘겨. 언제 회수하고 언제 주고 그래. 그대로 부인한테 넘어가. 그대로. 이론상 회수야. 이론상. 디귿 아내에게 구분전을 준다. 이건 고려 얘기고. 구분전 제도라는 건. 리을 아들에게 공음전. 이것도 고려 제도고. 구분전식과 공음전식과야. 그래서 합당한 건 기억리은 1번이래. 다음 문제요. 나 정책을 실시한 공통배경. 문종 30년 고려사 이런 걸 벗은 고려문종인 것도 문종 30년 현직관리가 아닌 자를 지급대상에서 뺐다. 그러니까 현직관리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 얘기지. 경정전식과. 세조 12년 세조실록 이런 거 조선세조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실시하였다. 직전법이래. 자, 공통배경 뭐라고? 토지 부족으로 인하여. 그렇지? 토지 부족 사태. 그래서 대상은 누구? 현직관리. 그렇지. 공통점이 토지 부족으로 인하여 실시. 배경. 대상은 현직관리. 해당하는 건 3번. 이거네. 다음 문제 6. 다음 제도가 시행된 당시 내용으로 옳지 않은. 이게 2012년 전라북도 소방직 문제인데 이걸 내가 질문을 몇 번을 받았어. 그리고 앞에 내가 여기 강의했다가 다리가 아파서 그만뒀어. 계단 올라오기 싫었어. 또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어떤 이렇게 잘 아는 지금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사회선생님 있어. 김승경 선생님하고. 그 친구가 하도 부탁하는 바람에 코 껴갖고 할 수 없이 하는데
그 전 선생도 이렇게 틀리게 가르쳐, 여러 선생들이 틀리게 가르쳤던 모양인데, 이게. 그러니까 전북, 이게 소방청하고 내가 그 시험 문제 출제자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줘, 인간들이. 이게 틀리게, 정답이 틀리게 나와 있는데, 12년 거니까 이게 공식화되기 전 상황인 것 같은데, 여하튼, 자, 다음 제도가 시행된 당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그러니까 틀린 걸 찾으라는 얘기야. 세종조의 조세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서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는 전분류 등 이 이전에는 토지 등급이 몇 가지야? 3가지지. 상중하. 된다고 3가지였어. 그걸 이제 확대를 한 거지. 6개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현실감을 넣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매년 풍년이냐, 평년작이냐, 흉년이냐 이걸 집어넣게 된다고. 그래서 연분구등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1443년에. 그리고 1년 뒤인 1444년에 발표해. 일컬어 공법이라는 이름하에. 조선 세종조에 조세 액수는 1결당 최고 20도에서 최저 4도를 받게 된다. 차등과세죠. 그전에는 10분의 1에서 고정과세 30도를 받다가 20도에서 4도로 얘기야. 자, 공법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찾으래. 1. 양전할 때 바슬수량을 재는 1등전의 경우 2등전에 비해서 차척자, 자의 길이를 짧게 한다. 양전, 밭의 수량을 잴 때, 이게요, 밭의 수량.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보다는 밭의 길이가 짧을 것이다. 맞아, 틀려? 아주 좋은 땅은 요만큼이면 300도 수확하고 얘기야. 2등급은 이만큼은 300도 수확하고 얘기야. 그러니까 자의 길이가 얘보다는 더 짧잖아. 그 얘기야. 이 작년에는 풍년이었는데 올해는 가뭄이 심했으니까 조세 부담량이 줄었다. 그러니까 뭐에 입각하면? 연분구등법에 입각하면. 그렇죠? 맞는 얘기야. 3. 토지를 매년 경작하게 되면서 조선 초에 뭐라고? 고려는 한 번 농사 짓고 한 번 쉬고 해서 이 휴안농법을 하다가 조선 초에 뭐라고 했어? 휴안용법이 사라지지. 그래서 이걸 연작이 가능하였다. 혹은 상경화 이런단 말이야. 그 매년 경작 그 얘기야. 토지를 매년 경작하게 되면서 1등전이나 6등전이나 1결의 실제 면적은 같다. 맞아요? 매년 경작하게 되면서 1등전이나 6등전이나 1결의 면적은 같다. 지금 틀린 걸 찾으라는 얘기지. 근데 이게 답이 맞았다고 나왔어. 그런데 안 맞아. 맞을 수가 없는 얘기야. 이게 1등전하고 6등전은 실제 4배 차이가 나요. 실제. 근데 이 사람의 의도는 이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암만 궁리를 해봐도, 좋게 생각하고 궁리를 해봐도, 어떻게 하면 다 비슷하게 갖다 끌어먹고 가. 이게 이 사람이 혼선이라는, 이게 누가 내는지 모르겠다. 어떤 인간이 내는지 몰라도, 하여튼 전라북도 소방직 문제니까 전라북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지역 사람은 못 내. 출제 원칙이야. 그 지역 사람은 못 내. 왜? 아는 연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 그 상피제가 있단 말이야. 그거 못 내. 그게. 조카가 시험 보는데 그 삼촌이 시험 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집안은 못 내. 그게 출제의 원칙이야, 이게. 예? 토지를 매년 경작하면서 1등전이나 6등전의 1결 면적은 4배 차이가 나는데, 근데 아마 이건 이런 것 같아. 배경이 그 연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왜 연작이 가능해졌냐? 땅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12법이 발달한 거야. 그럼 이건 어쩔 수 있느냐? 거기 토지를 매년 경작하면서 1등전, 6등전의 1결의 실제 면적은 같아졌다가 아니라 다소 차이가 그전보다는 줄었어. 같아진 건 아니고 줄었어. 그전보다는 좀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4배 가까이 차이 나요. 조선조 15세기 후반 세조 때 기록을 보면 이건 이 어쩔 수 없는 자료야. 이건 이미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실제 면적은 같다가 아니라 실제 면적은 다르나 뭐가 같아? 납세액은 같죠. 그렇지? 1등급 땅이든 6등급 땅이든 세금 내는 건 같아요. 그렇지? 납세액이 같지 면적이 같은 건 아니야. 땅 크기는 차이가 있어. 아마 그런 의도로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3번 문항 틀렸고 4. 1등전 2결을 소유한 농민은 3등전 3결을 소유한 이웃과 같은 조세를 납부한다.
1등전 2결을 소유한 농민은 2결을 소유한 농민. 그러면 1결당 얼마네? 여러분 아는 거로 해봐. 자, 1결은 얼마라고? 300두지. 세금은 얼마야? 10분의 1세지. 그럼 얼마 내야 돼? 30두 내야지. 근데 2결이라죠. 그럼 얼마 내? 60두 내야지. 그럼 옆에 어디 갔어? 3등전 3결 이렇게 됐지. 3등전은 땅 면적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3등전, 2등전 이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함정이야 이거는. 몇 평이냐 곱하기 몇 두냐 이러면 끝이야. 몇 결이냐 몇 두냐 이러면 끝이야 이게. 그리고 3결이니까 1결당 얼마라고? 30두 아니야. 곱하기 3이지. 그럼 얼마야? 90두지. 이게 어떻게 같으냐고. 다르죠. 이게. 그래서 4번이 틀려요. 그러니까 틀린 건 3번과 4번이 틀려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 4번으로만 나와 있어. 근데 4번이 아니라 3, 4가 다 틀려요. 이게. 암만 좋게 볼래도. 근데 내가 이 개념반에서는 이게 얘기를 꺼내면 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서 잘 안 꺼내는데 문제 풀이반. 내가 저걸 뺄까 하다가 놔뒀다. 이게 시험 임박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찍 얘기를 잘 안 꺼내는데 다음에 뺄 거야. 다음에 뺄 거야. 일반적으로 요순시대의 원칙 10분의 1세 이런다고. 그래서 1결은 300두 수확하는 땅을 1결로 본다. 그래서 그 10분의 1 원칙에 입각해갖고 얼마를 걷는다고? 30두. 이래. 그런데 1444년 공법이라는 걸 세종 때 발표하면서 이걸 바꿨어요. 이걸 어떻게 바꿨냐? 공법은 몇 두에서 몇 두야? 20두에서 4두지. 그러니까 20이라는 숫자가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유가 있어요. 이게 1결을 자 공법에서 어떻게 바꿨냐? 300두에서 400두로 상향 조정을 해요. 1결을.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는 400두가 1결인 거야.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데 10분의 1에서 얼마로? 20분의 1로 바꿔요. 그럼 20분의 1이면 얼마가 나와? 20두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연분구등법은 뭐라고 그래? 20두에서 4두 이러지. 그래서 20두가 나오는 거야. 이유가 있어. 밑도 끝도 20두라는 숫자가 나온 게 아니야. 예? 자, 20두를 100%를 할 때 100%를 1알씩 깎아 나가는 거야. 1알씩. 그러면 1알이라는 건 얼마야? 20에 10분의 1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두지. 그럼 20두에서 2두를 빼면 얼마가 나와? 18두가 나오잖아. 그치? 요게 20두가 상상이지. 그럼 이거 뭐예요? 상중이지. 또 2두를 빼면 16두가 되지. 이게 상하야. 이렇게 내려가면 끝에 하하는 4두가 나오게 된다고. 그게 그래서 20두에서 4두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게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실 때. 여러분한테는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 없어. 이렇게까지. 복잡해서. 옛날 수능 얘기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나올 가능성 없어. 내가 이제 필요하면 나중에 문제를 낼게. 낼 만한 데는 따로 있어. 국사에서 이 계산 문제 낼 수 있는 데가 4군데가 있는데 3군데는 여러분한테 어려울 거고 선생도 헤매니까 2개는 선생도 헤매. 그러니까 한 2군데 정도 낼 만한데 그 중에 이제 쉽게 출제가 됐고 낼 만한 데가 있어. 그건 뭐 나중에 해결할게. 여하튼 3, 4번이 틀렸어. 다음 문제 7. 다음과 같은 논의가 정책에 반영되어 나타난 사실을 찾아라. 아까 내가 잠깐 언급한 얘기인데 대비께서 하교하시기를 직전한 사람들이 한결같다 패다했다고 말한다. 의논하여 혁파하면 어떻겠는가? 이거 뭐 얘기 같아? 관수관급제 얘기야. 대비라는 건 세조의 왕비 정왕후 윤씨라는 얘기야. 성종의 할머니야. 대비 이래. 그래서 아들인 예종이 16개월 만에 죽어버려서 할 수 없이 그 손자를 왕으로 올렸다고. 근데 어린 꼬맹이라 한동안 대리 정치를 하셨어. 이게 조선왕조 수렴청정의 시작인데 아주 똑똑한 할머니야. 그걸 이어서 누가 며느리가 하지. 유명한 인수대비가 된다고. 그래서 연산군한테 밥상에 맞아 죽는디. 그 관수관급과 관련된 얘기야. 1. 국가의 토지지배력이 약화된다. 2. 농장이 혁파, 사라지고 자장농이 늘 것이다. 3. 수도권 분급에 기초한 토지제도가 폐지된다.
4. 양반 관료가 농민에게 수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몇 번이요? 4번이지. 관청이 얻어서 관청이 관리한테 주노라야. 그러니까 농민이 직접 수주권 행사를 안 해요. 라고 해당하는 거 4번. 다음 문제 8. 조선전기 농민 부담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사항이 있다. 1. 16세에서 60세의 정남에게는 군역과 요역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 여기에 의무가 있어. 2. 농민은 토지를 경작하고 1결당 30두를 조로 납부하였으며 이것을 지급받은 관리는 불로소득이라 자기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30두 중에 15분의 1. 그럼 30두에 15분의 1이면 얼마야? 2두야. 2두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돼. 좀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그 내가 기본반 교재에 두고 해놨어. 이거는 설명을 나중에 하려고 안 했을 뿐이지. 이것을 지급받은 관리는 이 중 15분의 1인 2두를 국가한테 세로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수수권으로 실제 갖는 건 1결당 얼마 가져? 30두에서 2두를 빼니까 28두를 갖게 돼. 실제는. 3. 공납은 현물납부제도, 지방의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으로 세종 때 농민들이 공납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법이라는 걸 시행하였다. 공법은 뭐요? 현물납부제도가 아니라 토지세금제도예요. 세제 자체가 틀려요. 예? 같은 공자 썼다고 틀려. 한자가 달라. 이게. 공납이라는 것은 현물납부제도고, 그리고 공법은 토지세금제도고, 전혀 달라. 4. 요역, 즉 국가의 단순노동력 제공하는 거. 토지 8결을 기준으로 하여서 한 사람씩 동원하고 1년에 동원하는 일수를 6일로 제한한다. 이건 조선 성종 때의 원칙이죠. 기억을 해야 돼. 토지 8결마다 한 명. 이래. 조선 성종 때의 원칙이야. 그럼 조선초는 어땠냐? 호를 기준으로 해서 정남이 몸으로 때워요. 그랬던 것이 토지 8결마다 정남 이렇게 바꾼다고. 조선 성종 때. 예. 틀린 건 3번. 다음 문제 9. 차려의 가, 나 시기에 추진된 정부의 정책이란 가, 공양왕 1년, 나, 태종, 옆에 표. 거기 보시면 검은색. 원래 장부상에 있는 토지세를 받아야 할 토지 결수. 그걸 원장부 결수. 이래. 검은색. 막대 그래프가 확 올라갔지. 공양왕에서 태종 때. 이 얘기야. 공양왕에서 태종 때. 그럼 원장부라는 게 뭐예요? 뭐 얘기하는 것 같아? 원래 장부상에 있는 원장부가 뭐예요? 뭐 얘기하는 것 같아? 장부래며. 양안이 양안. 공양왕에서 태종 때 늘었어. 왜?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다 사연이 있겠지. 자, 늘었어. 왜 늘었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토지가 늘어나는 건 뭘 수 있어? 개간이에요. 토지 개간. 조선 초기니까. 또 이게 지금 태종이라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니, 양조 개간 했다니까. 자, 또 하나. 태종, 조선 초. 정치. 군대 그럼, 군사. 야. 사병역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사병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게. 고려말 조선초. 고려말이지. 정부 통대력이 떨어지지. 그럼 누가 와? 그렇지, 외구. 그럼 외구가 해안가에 밥만 먹으면 매일 와. 그럼 그거 농사 짓겠냐고. 못 짓지. 그 내륙을 피해. 그런데 태종이 성질이 더럽잖아. 그걸 해결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다시 그 땅에 가서 개간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요게 국방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 외구 격퇴. 그래서 그 원장부 결수가 늘어나는 사연은 두 가지예요. 첫째, 토지기간. 두 번째, 외구 격퇴야. 그리고 확장을 하면 이건 지금 연도를 끊어놔서 1405년 이렇게 연도를 끊어놔서 내가 요 얘기는 안 붙이는데 요 뒤로 가면 뭐까지 들어가냐? 북방개척이라는 것까지 들어가. 그렇지? 태종, 세종 년간에 사군육진개척이 나오잖아. 그렇지?
확장을 하면, 그걸 저 뒤에 가면 해놨어. 저 조선 후기 경제사 가면 이상한 표 하나 있어. 복잡한 표 하나 있어. 국정교과서에 그 표가 등재돼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때려묶여서 설명하려고 거기다 해놨어요. 이게 그중 일부야. 왜? 그럼 그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이게. 뭐요? 4번. 내구격퇴. 얘기요. 노력하는 한편 개간을 했다. 그 소리잖아. 문제 10. 16세기경 경제면에 나타난 변화상이다. 이들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가장 적절한 결론을 찾는다면, 먼저 군역에 있어서 16세기 대립제라는 불법이 성행했다. 대타 치는 거. 그리고 곡물납부제도, 공납에서 대신 납부하는 방납이 능력다. 소위 대납제가 성행했지. 역시 불법이다고. 세 번째, 토지에 있어서 양반 지주제가 발달해서 병작반수한 지주노제가 성행하였다. 그러니까 양반 지주의 대토지 소유가 성행했다. 이 소리예요. 풀어 설명하면. 그리고 네 번째, 관청에 소속된 장인, 관장제의 의무를 벗어나서 포로 납부하겠다는, 사사로이 돈 내겠다는 사람, 몸으로 떼우질 않고, 그러면 이는 무슨 소리냐?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정해놓은 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16세기 조선이야. 그래서 조선을 시험 내면 어딜 낸다고? 16세기를 냅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 살기 힘들잖아. 이렇게 되니까. 대장금도 살기 힘들어. 이 시절에. 그러니까 인격적이가 성질 부리고 이런단 말이야. 예? 그래서 16세기를 주로 내는 거야. 이게. 이런 여러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러한 때 집에 지금 뭐하고 있냐? 사화하고 앉았다고. 집단 패싸움하고 앉았다고. 연산군은 매일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궁녀가 씹었다가 뭐 입이 찢어져서 죽고. 그래서 궁궐안에서는 임금 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 궁금증. 그렇지. 궁궐에서는 금한다 말하는 걸. 그래서 궁금증 이런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연산군 이상한 놈이야. 참나. 심지어 여기다가 이렇게 갖고 다녀. 여기 신원패라고 해서 패를 차게 한다고. 입은 화의문이고 몸은 현월배를 칼이다. 라는 말을 써갖고. 이게 춘추전국 시대 순왕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야. 이게 순왕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내가 아주 중히 여기는 표현이야. 그게. 나한테 온 피해는 내 입에서 나간 거야. 왜? 말이라는 건 돈이 안 들잖아. 그렇지? 공기하고 말은 돈 안 들어. 그 말할 때 돈 1000만 원씩 받아봐. 말 잘 안 해요. 실수 안 하지. 입은 화의 근원이야. 나한테 온 화가 내 입에서 나간 거야. 내 혓바닥은 내 몸을 베는 칼이야.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잘해야지. 그게. 내가 참 공감이 가는 말이야. 우리 집 애들한테도 세뇌를 시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사실은 돈보다도 더 무서운 게 말이야. 돈 안 드는 게 별거 아닐 것 같아도 더 무서워요. 사실은. 공기의 중요성 모르잖아. 공기에다가 세금 때려봐. 그럴 거 아니야. 자,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야. 농업 생산력 증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사림이 경제지가 강화돼서 국가 재정 수입이 증대돼서 국가의 통제 체제가 약화돼서 해당하는 것 4번. 정부의 통제력 약화. 그렇죠. 16세기 상황이야. 11번. 다음과 같은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라. 지방의 토산물을 거두는 공납제도는 끝에 게 16세기 이르러 중앙관청의 서리가 대신 내는 공물을 국가에 대신 내고 그 대가를 비싸게 책정. 이 농민들에게 받아나는 방납의 폐단을 불러일으킨다. 자, 이에 대한 해결책. 뭐요? 수미법. 그렇지? 수미법. 대공수미법. 즉 대동법. 해당하는 것 1번이. 다음 12번. 조선 전기 수치, 세금 걷는 제도다. 가나다에 관하여. 토지에게 부과. 토지세 얘기죠. 양안을 통한. 호에 부과. 이건 뭐요? 공납, 현물납부제도. 뭘 근거로? 호에 대해 부과가 그랬으니까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호적을 근거로. 정냄에게 부과. 이건 뭐요? 분역이지. 이건 근거 자료가 뭐요? 호패가 무슨 자료요? 근거 자료가 있어. 군인 출석부. 그걸 뭐라 그래? 군적. 호적을 기출한 군적이라는 게 있어. 6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원칙으로 하는데. 자, 그게 그렇게 낼 수도 있어.
이렇게 낸다는 보장이 어딨냐. 자, 그걸 배경으로 하는 표현이야. 맞는 설명을 찾아라. 1. 양반은 법적으로 가를 면제받는다. 아니지. 토지세를 면제받는다. 틀렸잖아. 2. 나가 뭐냐. 호를 대상으로 한 공납. 나는 토지보다 납세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그래서 공납의 폐단이 일어나지. 현물납부 때문에.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16세기 백성의 부담 중에 가장 큰 부담이 뭐라고 한다고? 공납. 그래서 그 대체 방법으로 하는 게 대동법.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 소리야, 이게. 2번은 되네. 3. 소장농에게는 토지세보다 토지세가 군역보다 더 큰 부담이 됐을 것이다. 되는가? 안 되지. 소장농은 토지세하고 관계가 없어. 무슨 토지세를 왜 내? 집당도 아닌데. 해당사항 없지. 토지세는 토지를 가진 놈이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 착하네. 주인님 대신 내주고. 그치? 멍청한 건지 착한 건지 착하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말이. 4. 호적은 가의 징수를, 양안은 나의 징수를. 가는 뭐라고? 양안 20년마다. 그치? 나는 호적 3년마다. 다는 군적 6년마다. 이래 자료가, 근거 자료가. 많은 건 2번만 하나. 자, 이번에는 자료에 관해서. 13번. 조선 경국대전입법에서는 어떤 법규를 집행하기 위해서 당시 지방 수령이 반드시 갖춰야 할 문서. 모든 전지는 8개월마다 1일을 요역에 징발한다. 아까 조선 성종이. 이런다고 했어. 기한은 1년에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만일 거리가 멀어서 6일 이상이 걸리면 그 다음에 더 걸린 불만큼 빼줘야 된다. 자, 이거에 관한 참고 문서를 봐야 되는데 그 봐야 될 문서가 뭐냐. 일단 모든 토지는 8개월마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관련된 장부를 봐야지. 양안이래. 다음 1인을 즉 한 명의 정남을 그러니까 정남하고 관련된 자료를 봐야지. 호적 이래. 그래서 양안과 호적을 찾으면 돼. 양안과 호적을. 그런데 기억 공안이란 공물징수자 토산물 공물징수자 공납하고 관련된 문서요. 공물징수자. 니은 향안은 지방 양반 명단 명부. 디귿 양안은 토지대장이고 호적이 할 테고. 미음 공장안은 수공업자 등록장부 수공업자 장부. 비읍 청금록은 원래 어디요? 서원학생명부요. 서원학생명부. 근데 조선 주기에는 일반적으로 향교 학생의 명부는 원래 교안이라고 그래. 교안. 근데 조선 주기의 편의상 다 그냥 청금록이라고 불러. 워낙 청금록이 유명하니까. 그래, 원래 청금록은 사립중고등학교 서원학생명부요. 국립중고등학교인 향교의 문서는 교안이라고 그러고 향교에서 문서의 얘기야. 저 문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서는 첫째가 향안, 그렇지? 두 번째 호적 이 얘기야. 향안이라 양안과 호적. 다음 14번. 다음은 조선전기 농촌사회인데 조선전기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걸 찾아라. 조선전기는 농업 장려 정책에 의해서 토지 결수가 증가했고 농업기술이 발달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해서 농민의 생활이 안정되게 된다. 자, 이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걸 찾으래. 1. 농사직설 2. 금양잡록 3. 구황차료 4. 사시찬효초. 저 지문에 있는 얘기가 전혀 관계없는 거. 농업생산력 증대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지. 그 뭐요? 구황차료. 그렇지? 구황차료는 백성 구제용이요. 그렇지? 백성 구제용. 농업생산력 증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 틀린 건 3번 문항이에요. 16세기 정부가 편찬한 책이야. 일종의 백성을 굶어 죽는 위험에서 구제할게. 그래서 황폐함을 구제하는 데서 구황 이런 거예요. 15번. 조선전기 농업서하고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건 강희맹인 경기도 시흥인 금양 지역의 농사 경험을 토대로 금양 잡록이라는 책을 저술한다.
거기서 80여 종의 곡식 재배법을 서술해 놨어요. 이 신속은 중국 강남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받아들여서 농가 집성을 편찬한다. 신속 농가 집성 맞지? 효종 때. 그런데 조건이 뭐야? 조선 전기 이렇게 되죠. 그 시기가 안 맞아서 틀려. 시기. 이건 17세기야. 이범문왕. 조선 후기야. 효종도야. 내용은 맞아. 시기가 안 맞는 거지. 3. 강의하는 원예서인 양화소록이라는 책을 저술, 다양한 화초재배법, 심지어 온실법도 있어. 온실 만드는 방법도 해놨는데 화초재배법 등을 소개하였다. 강의한 세조 때인데 양화소록이라는 책, 원예서의 원예서, 우리나라 최초의 원예서. 이게 워낙 유명하고 잘 해놨기 때문에 당시 일본에서도 소개됐을 정도의 책이야. 이게 기억을 해. 누구라고? 고사관 수도로 유명한 강의한, 강희맹의 친형. 그런다고. 태중 이방원의 외손자. 이 둘 형제가. 태중 이방원의 외손자. 그래서 연산군하고 같이 커요. 얘들이. 이 강희안의 집에 의탁해서 키워. 연산군이. 4. 정초 등은 전국 각지의 농민, 노농이 아니고 농민. 어떻게 노농이 됐나 몰라. 정초는 전국 각지의 농민들의 실제 경험을 수집하여 농사 직선을 편찬한다. 세종의 명령으로 신년 정초에. 그렇지. 틀린 건 2번 문항. 내용은 맞으나 시기가 안 맞아. 예. 다음 16번. 조선시대 어떤 농민은 인적 사항인데 당시 그 시대의 농민에 관한 설명으로 만든 것. 오만득이가 1418년생인데 현재 40세다. 그러니까 현재가 1418년이 아니고 1418년 8월 2일생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40세면 계산을 해봐야지. 그럼 대충 1418년이니까 1457년생이네. 그렇지? 그럼 어느 임금 때야? 1457년이면 대충 어느 임금이냐? 15세기 중반은 넘어서네. 누구요? 세조지, 세조. 세조 때 얘기야. 자, 맞는 얘기. 1. 가을 추수 후 논에 보리를 심었다. 이게 뭐 했다는 얘기야, 지금? 이모작했다는 얘기지. 맞아요? 가을 추수 후 논에 보리를 심었다. 이걸 이 가을뿌리라고 부르는데, 논에 심는 걸. 이모작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 세조 때라고 했잖아. 맞아? 틀려. 이모작이 등장한 건 16세기야. 15세기가 아니고 16세기. 틀려. 조선 전기는 전기인데 16세기에 해당돼. 그래서 틀려. 기억을 해. 2. 밭에 심은 목화로 무명옷을 지어 입었다. 돼요? 되지? 누구? 문익점. 고려 말에 등장하니까. 고려 말에서 조선조 세종 때 사람이야. 가능한 얘기야. 3. 풍년, 흉년. 풍흉에 관계없이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납부하였다. 이건 세종임금 이유가 세조니까 뭐? 공법에 의거야지. 풍흉하고 관계가 있어. 예? 풍흉에 의거 이래야 돼. 풍흉에 의거. 관계없이가 아니고 틀렸어. 4. 뒷논에 벼 대신 담배를 심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건 뭐야? 상품 작물 얘기지. 조선 후기 상황이야. 담배는 광해군 때 나왔을 거로 추정을 해. 광해군이가 담배를 싫어해요. 냄새 민감해. 사람이 좀 예민한가 봐. 근데 80이 다 된 노인네에 영의정 2번씩 하는 유영경이라고, 이수신 유배 보낸 사람이 있어. 유영경이라고. 유영경이라는 노인네가 있어. 근데 머리가 비상한가 봐. 이해찬이처럼. 이해찬이가 머리가 좋거든. 인간성은 별론 거 없고. 하여튼 그래야. 그래서 이놈의 노인네를 못 치는 거야. 이게. 근데 유영경이가 아프대. 출근을 안 했어. 근데 이 유영경이가 줄담배를 피거든. 광해군 바로 옆에서 영상이니까. 그러니까 연기가 뭐 임금 피해가냐고. 이거 웃지. 그러니까 뭐라고 노인네한테 말을 못하고. 근데 유영경이가 안 나와. 잘 됐다. 어른 앞에서는 담배 피지 말아라.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어른 앞에서 담배 안 피는 거야. 억울하면 광해군한테 가서 따져. 그런 사회에 있어. 왜 홍콩 영화나 외국 영화 보면 판사, 변호사들이 그게 금발 쓰고 재판하고 그러지? 그렇지? 그게 왜냐? 그게 17세기에 찰스 1세라는 영국 왕력인데
찰스 1세가 부인이 죽었어. 부인 애도기간이요. 그래서 애도기간으로 은발을 쓰라고 했어. 부인의 금발머리를 생각해갖고 그래 놓고 말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 이 남편이. 그래서 죽어버렸으니까 야 원위치 이래야 되는데 원위치를 못하고 죽어버렸어. 지금까지 쓰잖아. 그래서 그게 이 외국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 법조계 인물들이 이 머리에가 은발 쓰고 금발 쓰는 게 그거예요. 그 검은색 옷이 그게 원래 상복이에요. 판사복이 아니야. 판사복 저 몽땅 상복이에요. 저게. 그렇듯 광해군 앞에서 예희야. 어른 앞에서 담배 피지 말아라. 서양 사람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맞담배 피워요. 서양은. 그잖아. 그래. 서양 애들은. 그래. 그 이유가 있어. 흑사병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이유가 있어. 여하튼 그 얘기까지 더 시간 없고 그래야. 17번. 밑줄친 이것이란 이것은 시전이 이익을 독점한 것에서 나왔지만 근래 시전상인들이 법령을 빙자 사상을 침해한다. 이 뻔하네. 뭔 얘기하는 거야? 금난정권. 그렇지. 17세기 초 금난정권. 1. 상품화폐 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할 것이다. 금난정권은 상품화폐 경제의 활성화가 아니라 상품화폐 경제의 억제예요. 억제. 2. 조선 초부터 있었다. 아니야. 17세기 초로 추정을 해. 현재. 3. 사상도구. 불법장사건 중에 대자본가. 얘기야. 사상도구가 성장하게 된 원인이다. 사상도구가 한테 이 강하게 통제가 돼. 그래서 사상도구가 이 금난정권을 강하게 반발을 했어. 예? 그래서 성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예? 4. 서울 도성 안과 도성 성문에서 남대문에서 신리 밖까지가 영향력을 행사 지역이다. 그렇지. 그래서 금난정권 통제 지역은 뭐라고? 이 사대문 이 밖 신리선까지. 예? 그래서 이 관상이 금난정권이 싫으니까 신리를 벗어나서 사설시장이 형성됐다. 유명한 송파장. 예, 송파장. 오늘날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지금. 이게 아주 대표적이요. 그래서 금난정권에 해당하는 얘기는 4번. 그렇다고. 다음 문제 18. 다음 중 시대별 경제 상황인데 틀린 것. 통일 후 신라는 당나라와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나당 군사동맹이 있으니까 무역이 번성하였고 공무역뿐만 아니라 공무역은 정부 공무원들이 하는 무역 뿐만 아니라 사무역이 발달하였다. 되는가? 사무역이란 합법형, 불법은 밀무역 이런다고. 사무역 이거 돼. 누구요? 장보고. 국가의 허락하에 개인이 무역을 하는 거죠. 2. 고려전기 관청수공업, 향소복화는 소수공업이 중심이었으나 후기에는 민간수공업과 사찰수공업이 발달했다. 그렇지. 전기는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관청수공업, 소위 관장제 이래. 후기는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민간수공업, 사장제 얘기야. 고려나 조선이 똑같다. 3. 조선 성종 때 철전인 권원중부를 만들었으며 숙종 때 삼한통보, 해동통보 등 동전과 활구라는 은전을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는 못했다. 이게 뭐야? 조선 성종 때 틀렸지? 고려 성종이야. 고려 성종. 조선이 아니고. 4. 조선 후기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 그리고 사적 무역인 후시, 이게 밀무역, 밀수야. 개시, 후시가 성행하게 된다. 그렇지? 호란을 계기로 개시, 후시가 나타나.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화. 다음 근세문화 이런데 그 문화 내용 정리만 하고 위에 있는 얘기만 하고 쉽게. 첫째, 농사에 관한 얘기를 농부들한테 직접 설명해 줬다. 세종 때의 농사직절. 그렇지? 그리고 역시 세종 때 향촌의 약재를 전부 모았다. 향약, 집성방. 그리고 세종 때 월화수목금토일에 입각한 칠정산. 그리고 정도전에 요동정보를 위한 작전계획도 진도. 그리고 성종 때 서거정의 우리 시모음집 동문선의 공통적인 의미. 몽땅 15세기지. 자주적 문화의식 강조. 쉽게 해서 자주성. 자주성. 초기 특징이지. 자주적, 주체적. 이거. 시험을 잘 내. 예.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 얘기가 배경이기 때문에 시험을 잘 내. 예. 두 번째, 15세기 집권 세력인 훈구파와 16세기 집권 세력인 살인파의 비교. 하고
훈구파는 뭐 현실 개혁적, 살인파는 관념적. 그렇지. 한자로 얘기하면 훈구파는 기, 살인파는 리 이런다고. 훈구파는 힘에 의한 정치, 이걸 패도 정치라고 해요. 힘에 의한 정치. 그리고 살인파는 유교적 올바름에 의한 정치, 이걸 뭐라고 그래? 왕도 정치.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적자와 소자, 적소차별, 불교가, 의례서의 편찬, 그리고 한글 창제의 의미. 공통사항이 뭔가 있어. 적자와 소자와의 차별, 불교가, 불교를 억압해. 뒤집어봐. 뭐요? 유교 강조지. 그럼 대충 그 얘기가 유교 강조하고 되나 봐봐. 뭐 유교식 차별론, 적소차별. 그치? 성리학적 성리학이 차별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의례서, 뭐 백성들한테 유교식 예의를 심어주기 위해서. 한글 창제, 뭐 유교를 백성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원래 한글이 나온 사연이 그거요. 답이 뭐냐? 유교주의 강조. 유교주의 강조. 조선 사회를 유교 사회로. 통일신라 신문왕이라는 사람은 유교를 국가 통치 사상으로 쓰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뭘 세워? 국학. 이런다고 그랬지. 그걸 고려 성종은 실행에 옮기지. 유교를 정치 사상으로. 누구를 통해서? 최승로를 통하여. 그래서 고려는 유학을 정치 사상으로. 조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몽땅 유교로. 그런 거야. 의식까지도. 의식까지도 유교로. 얘기야. 그걸 유교주의 강조라고 그래. 조선 사회를 유교 사회로. 얘기야. 조선 사회를 유교 사회로. 저게 근세 문화, 조선 전기 문화사야. 15세기를 물어보면 세종으로 대표되는 자주성. 16세기를 물어보면 방금 전에 설명한 퇴계 왕 율곡이 대표되는 뭐 유교주의 강조, 즉 성리학 발달. 성리학 발달. 요거에 관한 얘기야. 요거에 관한. 그래서 근세 문화사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조선 초기인 15세기는 자주성, 다른 말로 민족주의. 16세기는 성리학 발달, 즉 유교주의 심화 혹은 유교주의 강조. 이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거에 관한 문제 한 30문제가량 되는. 쉬었다 합시다.